주옥 같은 회사 생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2022년 트렌드 코리아 이번에 주제 벌써 네 득템력입니다. 번째 주제인가요? 네, 득템력. 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와, 득템력. 음, 득템력이 뭐죠? 득템력?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마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게임에서 어떤 뭐 아이템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 뭔가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떤 명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한정판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득템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하면 이제 가지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음. 과시하고 뭔가 차별화된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뭔가를 차별된 나만의 어떤 것을 구입해서 해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구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뉴스 보면서 나이키 어떤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막 정말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다칠 뻔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건가요, 혹시? 예, 그런 거죠. 그 당시 아마 제품이 그 에어조던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한정판이었을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좀 나이키에 대한 사례를 계속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장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제품들을 얻기 위해서 막 매니저랑 억지로 친해져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제 재빠르게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테크로 그런 걸 한다면서요. 뭐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게 희소한 걸 사가지고 나중에 되팔면 진짜 비싸게 팔고. 야, 이게 정말 뭐 매니저랑 친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살 수 있고 이러면 야, 그것 또한 진짜 득템력이긴 하네요. 그 일종의 그걸 얻기 위한 엄청난 뭐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야, 이게 거기 사실 안에서 또 권력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 계층의 계층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권력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아, 그래요. 우리 폴 박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뭐 정말 득템력을 뭐 발휘하신 그런 예시가 있으신가요? 저는 좀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욕심도 없어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죠. 그 회사에서 한 후배 사원이 그 스타벅스에서 뭐 주는 게 있나 봐요. 뭐 캐리어인가? 이제 그걸 예, 받기 위해서 예, 예. 뭐 뭐 프리퀀시 엄청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 주는 예, 거. 네네. 예. 약간 그런 것도 이제 득템력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예. 그왜 그쵸. 아무나 뉴스에 가질 수 있는 보면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한정된 수량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쵸. 그거 중고나라 가면 엄청 많던데. 중고나라 가면 사실 이제 이런 중고나라를 통해서 이제 리셀링을 하는 친구들, 이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목적을 이용해서 이제 또 한정판을 구매해서 되팔므로써 차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진짜 이 명품 쪽으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VIP들, VVIP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제품을 뭐 따로 구비해 놓는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심리 상담, 이제 지금도 뭐 하고는 있지만 상담 치료를 하는 내담자 중에 그런 VVIP 쪽에서 뭐 L백화점 거기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와. 네, 내 남자 얘기는 아, 진상 아닌가요?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
이 정도죠. 네, 사례가 있다 정도로. 예. 예, 사실 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참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 그 자체가 사회적인 계층의 어떤 구분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종류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특정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는 정말 뭐 VIP, VVIP 이런 식으로 구매 가능한 어떤 선을 딱 주면서 계층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 이런 카스트처럼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뭐 약간 유사한 맥락에서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것 외에도 또 다른 그 위에 또 다른 명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있나요? 그 위에? 생각도 못했네요. 왜 최근에 그 김건희님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유명한 사모님들의 기사에서 이제 그런 명품에 대한 언급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분이요. 예, 그래서 명품 위에 또 다른 명품, 명품 속에서도 또 뭐가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품이 아파트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 가방이었는데 1년에 거의 뭐 10% 중반?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야겠는데요? 재테크인데 그냥. 그럼요. 근데 야, 안정적으로 10%씩 늘어나면 보관료죠, 보관료 그거는. 그 은행 이자보다 뭐 거의 10배 가까이 싸죠. 좋죠. 10배 가까이. 와, 그런 건 정말 사고 싶네요. 재테크를 위해서도. 예. 그럼요. 그리고 요즘 그 나이키 같은 것도 한정판 제품 같은 것도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친구들이 일부러 사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아예 자기 비즈니스를 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정판만을 가지고 이렇게 리셀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뭐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회나 이런 뭐 정보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이런 득템력 차원에서는 또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저희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찾아볼 만한 우리가 뭔가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류의 득템력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게임을 하세요. 예, 그 L 그 게임이나 이런 거요? 예.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뭐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NFT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미르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즘 미르? 예, 용의 전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이제 NFT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NFT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야, 뭐가 달라지죠? 그게 NFT화 됐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화 됐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은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리니지나 뭐 이런 것들도 캐릭터나 아이템이 현금화된다, 현금화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현금 대신 NFT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현금화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게임이. 야, 예. 그 옛날에 그거 미리 가지고 있다가 네. 그렇게 뭐 NFT화 시켜버리면 대박이 나는 거겠네요. 근데 아마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하던 유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미르를 그래요? 하고 계셨? 그럼 좀 이게 네.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불공정하죠. 지분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도. 그분들은 이제 재미를 느꼈으면 그걸로 그만이고. 네, 예. 그렇죠. 게임의 본질은 재미죠. 아, 그럼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유사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지만 참 재밌는 현상들이죠. 이런 아이템을 얻는 게 어떤 뭐 판매를 하는 매니저 뭐 혹은 그런 직원들을 잘 알므로써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언제 출시된다더라, 어디서 판매한다더라. 이런 내부 거래죠, 내부자 정보죠 이거. 예. 그래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아, 것들.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친구들이 또 그런 득템력을 잘 발휘하는 거죠. 그걸 리셀링을 해서 차익을 많이 남기죠. 그렇구나. 이런 인사 관점에서는 이거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죠. 이게 이해관계 동의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다 속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사람인지라.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오늘 이제 득템력의 결론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런 득템력이라는 것이 이런 현상들이 발현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한데 좀 그걸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인정 욕구를 건드렸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인정 욕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시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노출하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과시를 함으로써 자신이 불특정 다수 혹은 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할 거는 우리 폴 박사님께서 항상 원하는 그런 라이프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뭐 늘 그렇잖아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죠. 늘 어떤 떠나고 라이프. 그 자연인이라고 하나요? 이미 자연인이긴 한데 그 요즘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아, 맞아요. 상쾌해지는 프로그램이죠, 아주. 그죠. 근데 이제 그와 연관된 요즘 그게 추세이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스티 라이프라고 칭해지는 이 키워드를 다음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고요. 뭐 이게 말 그대로 뭐 날것의 자연이나 자연과 이런 시골 고유의 이런 매력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제 일을 하는 주중에는 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시 생활과 시골의 생활을 동시에 즐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게 러스틱 라이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우리 폴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자연인 라이프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약간 그 핀트가 다르긴 하네요. 약간. 좋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러스팅 라이프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